아름다운 고대의 저수지 제천의 의림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넓은 대지 위에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드디어 개관을 하였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의림지와 제천의 역사를 담고 있을 하얗고 웅장한 박물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예로부터 이제 제천의 상징이 됐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제천 지역의 넓은 농경지와 그리고 그 아래 농경을 통해서 문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저희가 이 의림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의림지가 단순히 소풍이나 그리고 그 놀러 오는 그런 공간으로서만 느껴졌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천 시민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함께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 같이 구경을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어오시게 된 공간은 시간의 화학 공간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림지의 사계절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림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아래 농경문화 쪽에서 보면은 이 모내기와 또 그리고 여름에 장마철에 또 의림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가을에는 식물과 또 겨울에 이제 그 의림지가 조금 얼었을 때 그 위에서 팽이랑 팽이시리하고 고모자비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잘 볼 수가 있어요. 좀 사는 것들을 준비하고요. 네, 이제 인트로를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공간은 역사의 함이라는 공간입니다. 역사의 함은 제천과 의림지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데요. 제일 먼저 제천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는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전말동굴이라고 있어요. 박물관 뒤쪽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용두산입니다. 용두산에 자락에 이제 전말동굴이 있는데 전말동굴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코뿔소 앞팔뼈 그리고 사슴, 하이에나 머리뼈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 제천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마주하시게 될 그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서 대원대학교 정문 쪽에 보면은 이제 신월동 유적이 있습니다. 그 신월동 유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신석기 유물들을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보이는 게 이제 요 빗살무늬 토기 조각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빗살무늬 토기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이제 곡물을 저장하는 데 쓰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보실 이제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주로 이제 유물이 발견되는 게 제천 남부 지역에 있는 청풍단지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이제 고인돌과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그런 간돌검, 돌랏, 돌화살촉 등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전 시기보다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인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가 생기기도 했고 계급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고인돌을 만들면서 그 아래 이제 지도자들을 묻게 되는데요. 그 지도자 중 이제 발견된 유골이 있는데 매우 특이한 유골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300년 전 제천 사람 황성리인이라고 하죠. 이 유골이 발견된 거는 청풍 문화재단지에 있는 고인돌 아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고대인으로서는 매우 큰 키인 176cm의 키를 갖고 있었고, 앞뒤 짱구형의 그런 두개골에 코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눈 부분은 한국인처럼 둥부스름 해가지고 이러한 유골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했는데요. 이러한 유골이 많이 조사를 또 해보고 나니까 저기 북유럽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유럽 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천 지역까지 남하를 해서 이 제천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돼서 살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유전자가 지금도 제천, 단양, 충주, 영월 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철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철기가 되면은 이제 튼튼한 도구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커다란 건축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저수지 등 이제 커다란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의림지도 아마 이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성된 그런 저수지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그 근거로는 충주, 제천, 단양 쪽이 원래는 이제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영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가 되면은 고구려가 남하를 하면서 이 지역이 고구려 지역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지명이 남아 있는데 그 지명으로는 내토군, 대제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토, 대제라는 거는 커다란 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제천 지역에 고구려가 점령했던 시기에는 커다란 둑이 이미 존재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도 이제 내제, 제주, 제천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현재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자는 전부 다 이제 제방 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커다란 제방과 저수지가 지속적으로 이 제천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는 의림지에 관련된 역사서와 지도에서의 기록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의림지는 예로부터 이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성종대왕실록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는 그 액자에 보면은 제천 현지도에서 윗부분에 이제 의림지가 그려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지도라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팔도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팔도지도에 보면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답니다. 보면은 그 충청도가 호서라고 불리게 된 그 어원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충청도가 호서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의림지의 서쪽에 충청도가 위치해 있어서 호서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이 팔도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그 제천의 이제 수려한 풍경을 예로부터 이제 문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시도 남기고 그리고 그림도 그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다양한 그림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책들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림지를 그린 이방원의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의림지와 과거의 의림지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의림지의 모양이 둥그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의림지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순주섬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데도 이제 공통점으로는 주변에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계속 이제 둘러서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용축폭포가 활활 흐르고 있는 모습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러분이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실 거는 고대 저수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대 저수지는 이제 산곡형과
그 평지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는 관계형, 그리고 대전형, 원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3대 저수지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방문해 있는 의림지, 그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밀양 수산제, 김제 벽골제까지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림지는 산에 있는 물을 막아서 만들어진 저수지이기 때문에 산복형 저수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그 목적이 물을 막아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형 저수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제천 의림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제천 의림지는 지금 연구가 되기로는 용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세 줄기로 갈라져 가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물줄기가 이제 엄청나게 물이 수량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물줄기가 매우 굵다 보니까 여기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 주변이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이제 농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수면의 하강과 자연적인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농사가 지어지던 그곳에 물줄기가 매우 가늘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왼쪽에 있는 물이 매우 많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농사 짓던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수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고대인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곳에 이제 그 위쪽에 용두산에 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이제 제방을 쌓아가지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줄기가 적어진 곳에 물을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의림지의 기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림지에서 이제 저희 역사박물관에서 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곳은 이제 의림지와 그 주변 지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어떻게 물이 들어와서 이제 농사에 이용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림지의 물은 이 위쪽에 용두산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그리고 의림지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 저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물이 이제 아래쪽에 그 논에 필요할 때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아래서 솟아오는 물이기 때문에 매우 찹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물이 그대로 농사에 이용이 되면은 벼들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러한 물을 아래쪽에 보이는 솔방죽과 뒷뜰방죽 여기에 물을 모아가지고요 햇볕으로 그 물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여진 물을 가지고 다시 농사에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 물들이 그대로 다 공급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사에 활용된 그 물들이 이제 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의 과정을 거쳐서 물이 이제 가물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하더라도 언제나 적절할 때 농사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의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다고 몇 시간까지 아니면 30분씩 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버들치도 잡았고 맥이나 고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을 여기서 직접 잡으면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천의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꼭 놀러오세요. 장윤이었습니다.